자, 여러분, 바로 집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바다기 때문에요. 내려가는 층계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뒤가 바다라는 모습.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포틀락은 집들이 골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좁은 골목이긴 한데요. 바다로 바로 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가지고 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포틀락 바다 앞에 있는 집들, 아주 멋진 집들도 많은데 이곳의 단점은 집들이 좀 많이 오래돼서요. 조금 낡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바다 그리고 바다 앞에 집, 뭐 이런 골목 그리고 야자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기사, 오늘은 어떤 기사가 났는지 한번 읽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인 일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의 기사를 뽑았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인구 문제부터 미국과의 디커플링, 비동조화까지 1980년대 버블 이후 일본이 겪지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중국은 높은 부채 수준,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조짐 등 많은 유사점을 30년 전 일본과 공유를 한다. 일본처럼 중국은 수년간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꺼리며 통화 완화의 힘을 잃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중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버블 붕괴 후 거의 2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대조적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부국이 되기 전에 장기 성장률이 약해지는 시기, 즉 부국이 되기 전에 늙어가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2022년 12,850달러, 1991년에는 29,080달러인 일본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차입을 고려하면 중국의 총 공공 부채는요, 2022년 국내 총 생산 GDP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991년 일본의 총 공공부채는 GDP 대비 62%뿐이었습니다.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95%. 일본은 1991년 62%. 높은 부채 수준은 중국 당국이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경고를 했습니다. 외부 압력도 과거의 일본보다 현재 중국에 더 거세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일본은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미국의 군사 동맹국으로서 현재 일부 분석가들이 미중 관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신냉전의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요,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했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 인구 고령화로 저금리 복귀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요, 과거의 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또한, 전 세계 또한 우리가 썼던 2%의 금리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말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모든 전 세계의 내용들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국에서도
컨퍼런스 개최에 나선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 선임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실질 중립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가운데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추세 금리가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전반에 부채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더 늘었죠.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고 빚을 내고 있으니 아무리 제가 경고를 하고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미친년 소리 들어서 이제 저는 제 회원 방송에서만 이제 여러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추세 금리는 추세 물가와 실질 중립금리를 반영해 산출한다. 실질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균형금리를, 추세 물가는 경기순환적 요인을 배제한 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를 의미한다. 통상 인구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저축은 늘고 투자 수요가 감소해 실질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반면 국가의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투자 수요를 증가시켜 실질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립금리에 대해서 앞서서도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할 것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점점 더 경제가 수렁에 빠지면서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단어도 그렇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 등으로 실질 중립금리가 반등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결국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를 봤다. 말하자면 금리, 높은 금리,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이제 내려가면 2% 내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고금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살아가야 되니까 잘 알고 준비하고 빚내지 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 맞춘 기업과 가계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는데요. 한국의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전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또 가계부채 비율 상위 5개국 가운데 실물 자산 집중도가 63%로 가장 높아 금리, 부동산, 가격발 취약성이 높다. 이거 빨리 부동산 자리 잡아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신문들은 바람을 잡고 올라간다.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크게 한번 혼줄이 나봐야. 혼줄이 나봤자 그렇게 기사를 쓴 애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고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 연구원은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자 의향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위태롭죠, 우리나라. 뭐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계속 사는지 알아서들 하세요. 부동산 빚낸 거 본인들 책임인 거 아시죠?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문재인 시대 때에 올라간 값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착각은 빨리 깨시기 바라고요. 기사 내용도 잘 가려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중장기적 시기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 차입 축소 상한 등을 도모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부 좀 해라. 그 얘기죠. 가계도 부채 활용에 있어 과도한 수준의 위험 감내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포틀락에 있는 집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 있는 포틀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 나무 위에 꽃이지 않나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84년 제가 처음 하와이에 공연 왔을 때 또 생각이 나네요. 공항에 들어섰을 때 목걸이, 하와이 코스로 목걸이를 만들어줬던 하와이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늙으셨겠죠? 그때 나이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만큼 포틀락이라는 곳이 보시는 것과 같이 살기 좋고 조용하고 아름답고요. 바다와 조그만 언덕 같은 이 산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트레킹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그리 부촌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집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분들이 집을 굳이 공사를 해서 예쁘게 안에를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정말 좋은 포틀락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촌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와서 보면 그냥 중상류층 정도가 사는 정도의 집들의 모습을, 형태를 가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첫 번째도 관리, 두 번째도 관리, 세 번째도 관리를 잘한 집이 인기도 좋고요,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하와이의 중상층 여러분들이 사는, 하와이안 원주민이 많이 사는 포틀락에 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할로.